지난해 출산을 한 달 앞둔 혜린 씨는 특별한 친구 한 명을 사귀었습니다. 엄마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닉네임 소리공주. 소리 씨는 6살 딸을 키우며 곧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첫째 아이 육아를 한다는 공통점은 두 사람을 급속도로 가깝게 만들어줬습니다. 비록 메시지와 전화만 나눴지만 어느새 속 깊은 고민도 털어놓는 사이가 된 두 사람. 남편이 바람이 폈대요. 그래서 지금 이혼 준비 중이다. 임신으로 한창 힘들 시기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까지 고민 중이라는 소리 씨. 위로와 응원의 통화가 잦아지는 사이 혜린 씨의 남편은 소리 씨의 잦은 연락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1시간, 2시간, 심할때는 3, 4시? 새벽까지도 전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는 소리 씨 때문에 육아에 지장을 겪던 혜린 씨 부부. 결국 혜린 씨의 남편이 소리 씨와 통화를 합니다. 아기를 재우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래요. 자지도 않고 우는 소리도 안 들리고 이제 엄마 부르는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래도 소리 씨가 아이를 키우는 임신부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게다가 나도 안아줘. 어? 언니도 안아줘. 나도 안아줘. 갑자기? 나도 안아줘. 이건 누가 들어도 남자 목소리다. 저는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날에는 정말 여자 같고 어떤 날에는 남자 같고 그냥 물론 허스키한 사람도 있으니까. 남자가 아닌가 의심될 만큼 아주 굵은 음성을 가진 소리 씨. 혜린 씨 남편의 의심으로 잦은 통화가 힘들어지자 그녀는 또 다른 임신부 친구를 사귀입니다. 다음 달 출산을 앞둔 소영 씨 역시 SNS를 통해 소리 씨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둘째 임신했다고 초음파 사진 있잖아요. 근데 그 초음파 사진에 보면 2020년 5월 12일이라고 돼 있어요. 2020년 5월 23일? 네. 지금 2021년이잖아요, 지금. 초음파 사진대로라면 벌써 예전에 태어났어야 할 둘째 꿀벌이를 여전히 뱃속에 키우고 있다는 소리 씨. 이거 뱃속에 있는 아기는 몇 개월이야, 그럼? 뭐 둘째? 아니, 그걸 몰라? 병원도 안 가? 아니 다시 들어보는 남자인 거예요. 야, 남자다. 100% 남자다. 소리 씨가 임신부 행세를 하는 남자라고 확신한다는 소영 씨. 진작 눈치채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자꾸 실수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내가 요실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애기 낳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이 요실금 있다는 걸 몰라요, 신랑이. 근데 그걸 내가 남자라고 이 남자한테 얘기했다는 게 너무 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난 진심으로 걱정돼서 얘기한 건데. 소리 씨는 정말 임신부 행세를 하며 엄마들에게 접근하는 가짜 엄마일까? 그가 정말 임신부를 사칭하는 남자라면 분명 목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저 입었던 옷 없냐고. 있던 옷. 그러니까 지금도 있던 옷 내줄 수 있냐. 새 옷도 아니고 있던 옷. 지금 안 입는 옷 있어? 응? 안 입는 옷 있어? 있긴 한데 왜? 얼마 교환하자. 그의 수상한 요구를 받은 엄마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임신 중이라고 막 인부보 그거 달라 하더라고요. 투유보라 같은 것도 있으면 달라 하고 막 입었던 거. 인부도 속옷도 달라 그러고 팬티하고 이런 거 다 달라 그러면서. 우린 그의 정체를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엄마들이 모여있는 SNS에 글 하나를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하자고 메시지 왔어요. 닉네임 소리공주가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우리에겐 26주차 임신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이내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많이 허스키하다며 미리 언지를 주는 소리공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상하지. 괜찮은데? 너 레깅스는 없지? 레깅스 보여줄 수 있어? 레깅스를 보여달라고? 응. 왜? 나 주면 안 돼? 한 개만 줘. 레깅스 좀 보여줘. 어떻게 봐? 그 사진을.
한 번 시작된 그의 전화 공세는 끈질기게 계속됐습니다. 아까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배고 잠이 안 와. 미치겠어. 배고파서. 그래서 배 안 고파? 다양한 대화거리를 내밀며 계속해서 전화를 이어가려 합니다. 씻어야겠다. 전화 끊지 마. 여기 전화를 끊으려 그래. 전화 끊으면 내가 쫓아갈 거야. 나 5분만 더 통화하자. 나 그렇게 남편이랑도 진짜로 사이 안 좋아. 다음 날 레깅스 무료 나눔을 해달라며 제작진이 있는 곳으로 오겠다는 소리공주. 그가 정말 임신부 행세를 하는 남자라면 직접 나오긴 힘들 겁니다. 그는 대체 어떻게 임부용 물품들을 받아갈 생각일까?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문자 메시지가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사촌 오빠를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밥 한 끼를 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소리공주가 사촌 오빠 행세를 하며 제작진을 만날 요량인가 봅니다. 그리고 얼마 뒤 모자를 쓴 젊은 남성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그래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통화 한번 해주셔야지 제가 물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펜에 말고 전화를 해주시면. 네, 전화가 안 돼요. 네, 이유가 있어가지고 전화가 안 되는데. 소리와 똑같은 목소리로 소리는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하는 남자. 어설픈 거짓말로 여성들을 유인하는 그가 몹시 위험해 보입니다. 그 씨 맞죠? 남성 제작진이 다가가자 바로 자리를 피하는 남자. 대화 한 번만 해요. 가시라고요. 별다른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불이 나게 도망부터 칩니다. 뭐라고요? 씨 위험해. 그가 정말 소리 씨의 사촌 동생이라면 무단 횡단까지 하며 성급하게 도망갈 이유가 없을 겁니다. 조금만 물어볼게요. 그 방금 우리 여자분은 왜 만나려고 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잠깐만. 알았어. 몹시 흥분한 남자와 일단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몇 해 전 여자 행세를 하는 소리공주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는 노을 씨. 확실히 발전한 것 같다고 느낀 게 그냥 남자인데 여자인 척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조심해라라고만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은 그때는 뭐 만나자거나 이런 욕을 한 적은 없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전화 통화만을 원했던 남자. 하지만 최근엔 물품 나눔을 핑계로 여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유도합니다. 안녕하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 마이라는 태워주세요. 그가 택배로 임신부들의 속옷 따위를 나눔받던 주소지는 서울의 한 고시원. 그곳에서 그 남자 김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임신부분들한테 네, 전화해가지고 이제 같이 나도 임산부다 네네. 라고 얘기하신 적 없으세요? 네, 없어요, 저는. 근데 목소리가 같은 것 같은데요? 어차피 쟤는 그 성별만 속인 거지. 뭐 애기 있고 다 있는 거 맞아요. 둘째 있고 둘째도 26주 됐고 지금 다 있어요. 남자로 날 내보내니까 그게 나쁜 마음은 없었고요. 인부복은 왜 필요했던 거예요? 레깅스랑. 집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집사람 망각해 뭐 이런 거 할 줄을 모르니까요. 그러면은 본인 계정에 올렸던 이 아이가 그러면 본인 네, 제 애기예요. 그럼 엄마는 혹시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이유가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사는 것 뿐이고 저는 애기랑 다 있어요. 증명해줄 방법이 있어요? 뭐 통화라든가. 핸드폰이 지금 정지인데 어떻게 해? 저도 만나기도 지금 요즘이 너무 힘들고 저도 몸도 안 좋아서 직장하느라고 일하느라고 지금 힘들고. 약간 여자들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들도 막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구체적인 뭐 요실금이나 이런 얘기까지 내가 임신부라고 속여가면서 이렇게 소통을 했던 거예요? 그냥 물으면 볼 수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속인 건 맞지만 이런 경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또 얘기해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뭐 여자들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궁금한 거 그런 거 물어보려고
그런 거지 뭐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경찰이고 뭐 아무 전화니까 경찰이랑 얘기하라 해요. 뭐 경찰에 들어가라면 그냥 갔다 오면 돼요. 아 갑자기 불편해지네요. 알아서 그러시라고. 알아서 하세요. 잘못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며 오히려 화를 내고 자리를 뜨는 남자. 그는 정말 아내에게 주기 위해 인부용 물품이 필요했을까? 우린 수소문 끝에 그의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 들어가면 랜덤 채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막 연락한 여자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그냥 나 그냥 그런 애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냥 좀 여자애 좀 미친놈이라 해야 될까. 운동하시는 분들 레깅스 많이 입잖아요, 여성분들. 그럼 막 이제 엉덩이 보고 막 이제 혼자서 막 방송하고 막 이러고 하고 싶다가 뭐 저희 누나들 엉덩이 만져도 되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여성에 대한 어긋난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는 김 씨. 그는 임신부 행세를 하면 쉽게 마음을 열어주는 여성들을 이용했던 겁니다. 하지만 속여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게 했다. 굉장히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행 성폭법이나 이런 데에 이걸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게는 없어요. 법이 항상 현실을 쫓아가기는 좀 늦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사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김 씨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임신부 행세를 했다 해도 그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날로 진화하고 대범해지는 김 씨의 행동이 정신과 전문의는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일단 굉장히 성에 대한 충동이 강한 사람인 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그 관심이 좌절이 되다가 보니까 여성의 레깅스라든가 촉각과 후각을 동원하는 대체물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분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상황은 뭔가 하게 되면은 자기 방어력이 약한 여성을 만났을 때는 이분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만삭의 고충을 함께 나누던 SNS 친구가 성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남자였다니. 소영 씨는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성희롱 당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끔찍해갖고 한편에서 말도 못하고 막 쉽게 말하면 이게 임산부인데 이게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게 너무 오해했잖아요. 여자들만 아는 고충이라 내일처럼 함께 고민해줬습니다. 같은 처지에 필요한 물품을 따뜻한 마음으로 나눴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속여 얻으려던 게 겨우 추악한 욕망이었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